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둑판 무늬에 보틀 커버를 함께 떠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보틀 커버를 떴지만 이 무늬로 해서 똑같이 크로스 가방으로 떠도 굉장히 튼튼하고 예쁜 짜임의 무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돌실 한 볼을 사용을 하고 나서 실은 소량이 남았어요. 500ml는 면사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면사로 떠도 예쁘고, 특히 이 무늬는 패브릭 양 실이 있으면 짜투리 실 소진할 때 좋아요. 한 팩 정도 사고 가방을 약 2볼, 3볼 뜨고 나면 한 볼, 한 볼 반 정도 남은 실 이렇게 사용을 하기가 좋은데, 패브릭 양 요거는 한 볼을 사용을 하고 실은 소량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 500ml를 패브릭 양으로 뜰 거다라고 하시면 한 볼 반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늘은 모두 다 무사용 6코코 바늘 이용을 해서 떠줬고요. 그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바닥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바닥 만들기 위해서 매직링 만들어주고, 이 매직링 안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첫 코, 긴뜨기를 대신하는 사슬2코를 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사슬코에 단수링 걸어줄게요. 이렇게 긴뜨기 한 코를 떠준 거예요. 그런 다음 바늘에 실 감고 링 안에 넣어서 실 끌고 온 다음에 세 가닥이 되면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러면 사슬 2개 포함을 해서 긴뜨기 2개, 셋, 이렇게 매직링 안에 긴뜨기를 총 12개 떠주시면 돼요. 5, 6, 7, 8, 9, 10, 11, 마지막 12개. 뜨고 꼬리실을 꽉 잡아당겨서 중심을 닫아주면 이렇게 원형이 완성이 되죠. 사슬 2번째 코에 단수링 걸어놓은 사슬 2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바닥 1단을 마무리해줬어요. 자, 이제 바닥 2단 떠볼게요. 시작은 긴뜨기 한 코를 대신하는 사슬 2코 뜨고 단수링 걸어놓은 다음에 다시 바늘을 실 감고 빼뜨기 했던 같은 코에 다시 긴뜨기 하나. 그럼 한 자리에 긴뜨기를 2개 떠줬죠. 그래서 긴뜨기 2코를 떠줬다라고 해서 긴뜨기 2코 늘림이 되는 거예요. 모든 12개의 코에 긴뜨기를 하나, 같은 자리에 2, 긴뜨기 2코 늘림을 총 12번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초코를 12개의 코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2의 배수대로 단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단에서 12코, 2단에서 24코, 3단까지 뜨면 36코로 36코를 기준으로 해서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12개의 모든 코에 긴뜨기 2코 늘림, 같은 자리에 2개씩 떠보도록 할게요. 하나, 같은 자리에 2, 마지막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2개. 혹시라도 내가 코스 맞게 떴나 세어보실 분들은 이렇게 바늘을 걸어 두시고 바늘을 거꾸로 세어가 주시면 돼요. 자, V자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순서대로 세서 마지막 단수링 코까지 세어주시면 2단은 24코로 끝이 났어요. 그런 다음 사슬 2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2단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닥 늘림 원형뜨기 3단이에요. 첫 코는 긴뜨기 하나를 대신하는 사슬 2개 뜨고 단수링 걸어줄 거예요. 긴뜨기 한 코 떴고요. 두 번째 코 이동을 해서 V자 코에 바늘 넣고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자, 긴뜨기 하나 뜨고 긴뜨기 2코 늘림을 떠주는 거예요. 그럼 한 세트에 총 3코가 되면서 12번 반복이 되면 36코가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긴뜨기 하나 뜨고 다음 코 이동을 해서 긴뜨기 같은 자리에 2개, 2코 늘림 하나. 다시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 이동을 해서 긴뜨기 같은 자리에 2개. 이렇게 하나 뜨고 늘림. 같은 자리에 2개. 다시 하나 뜨고 늘림. 하나 뜨고 늘리는 걸 총 12번이 되도록 반복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3단 늘림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줬어요.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바닥 늘림 3단이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 바닥 4단이에요. 바닥 4단에서는 첫 코에 긴뜨기 하나를 대신하는 사슬 두 코를 뜨고 모든 코에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평단을 떠주는 거예요. 두 번째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이렇게 뜨면 36개의 코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떠주면서 평단, 코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의 기둥이 세워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뜨는 이유는 무늬단에서 뒤걸어뜨기가 나오기 때문에 걸어뜨기를 조금 바닥면에서 떠올리면 뜨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평단을 중간에 넣어줬어요. 이렇게 모든 코에 긴뜨기 36코, 바닥 4단, 마지막 코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바닥 4단의 마지막 코까지 떠줬어요. 그런 다음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자, 이렇게 접시 형태의 모양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늬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무늬를 조금 자세하게 보고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뜨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3코, 전체 6코가 반복이 되고요. 6코 기준 하나, 둘, 3단씩 반복을 해서 3단 뜨고 무늬 형태 바꿔서 다시 하나, 둘, 3단, 즉 6코 6단의 반복 무늬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무조건 기둥사슬 한 코 뜨고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처음은 앞 걸어뜨기부터 해줄 거예요. 자, 이 무늬는 바둑판 무늬로 모든 뜨기 기법이 걸어뜨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길쭉한 라인은 앞 걸어뜨기, 이렇게 틈이 있는 이 아이는 뒤걸어뜨기를 해준 거예요. 뜨는 기법은 모두 한길긴뜨기로 뜰 거예요. 자, 바늘을 실 한번 감고 빼뜨기 했던 그 기둥 그대로, 자, 여기가 사슬 두 번째 코죠. 사슬 두 개를 세웠던 기둥코예요. 자, 기둥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바늘이 나오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실 한번 끌고 올라가서 3가닥이 되면 2가닥씩 한 번, 다시 한 번. 한길긴뜨기 떴죠? 앞걸어 한길긴뜨기 뜬 거예요. 그런 다음 단수링 걸어줄게요. 다시 바늘을 실 감고 두 번째 코도 두 번째 코 쭉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앞걸어 한길긴뜨기. 다시 바늘을 실 감고 떠야 하는 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자, 이렇게 앞걸어 한길긴뜨기 3개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바늘을 실 감고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늘이 편물 뒤쪽 기둥으로 들어가요. 내가 지금 떠야 하는 코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앞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넣고 왼쪽으로. 그러면 기둥이 바늘 뒤쪽에 이동을 해 있죠. 이렇게 보면 바늘이 앞에 와 있어요. 이 상태로 실을 쭉 끌고 올라와서 다시 2가닥 한 번, 2번. 이렇게 뜬 게 뒤걸어 한길긴뜨기예요. 다시 한 번 더 바늘을 실 감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기둥 앞쪽이 아니라 편물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기둥으로 통과. 그러면 이렇게 바늘 뒤쪽에 기둥이 위치해 있죠. 이 상태로 실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 마지막 3번째. 뒤걸어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6코 떠줬어요. 앞걸어 3개, 뒤걸어 3개를 모두 한길긴뜨기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둘, 3개. 다시 바늘을 실 감고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둘, 3코. 3개 끝이 났으면 다시 앞걸어 하나, 둘, 3개. 앞걸어 끝이 났으면 다시 뒤걸어 하나, 둘, 3코. 자, 이렇게 기존의 걸어뜨기 기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뜨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아직 걸어뜨기 기법에 익숙하지 않고 어느 기둥에 걸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위쪽 상단에서 점 3개 눌러서 재생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어느 기둥으로 들어가는지. 자, 초반에 이렇게 앞걸어, 기둥 앞에 두는 거, 뒤걸어, 이렇게 기둥 어디에서 바늘이 들어가는지 조금 천천히 보여드렸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세트예요. 앞걸어 3개, 마지막. 뒤걸어 하나, 둘, 3개가 끝이 나면 이렇게 첫 코 위치에 오게 됐죠. 자, 그런 다음 첫 번째 코 보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단수링 걸려있는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코가 틀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무늬 일단 완성이 됐어요. 홀수 무늬라고 지칭을 할게요. 홀수 무늬를 3번 반복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바늘을 실감고 이제 걸어뜨기 기둥 잘 보이죠? 걸어뜨기 있는 앞 걸어뜨기 하나, 자, 오른쪽 기둥 보이죠? 둘, 그 다음 기둥 셋. 혹시라도 첫 코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첫 번째 뜨고 단수링 걸어주시면 좋아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3개 뜨고 다시 뒤걸어 3코. 자, 뒤쪽에 기둥이 와 있죠? 자, 보시면 내가 지금 떠야 하는 기둥이죠. 코 아래 기둥에 가지고 가서 뒤걸어 하나, 뒤걸어 둘, 뒤걸어 3코. 자, 이렇게 앞걸어 3개, 뒤걸어 3개를 총 3단이 되도록 떠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2단째 뜨고 있죠. 그럼 3단까지 모두 뜨고 나서 이제 짝수단 무늬 떠볼게요. 자, 홀수단 무늬는 1에서 3단까지 반복을 하고 짝수단 무늬는 4에서 6단까지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떴던 1단을 총 추가로 2번 더 반복을 해서 무늬단만 3단이 되도록 뜨고 짝수 무늬 뜰 때 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홀수단 무늬 1에서 3단까지 전체 3단을 반복을 하고 왔어요. 자, 이제 그럼 짝수단 무늬 4에서 6단 진행을 하는 첫 단 4단이에요. 기둥사슬 한 코 뜨고 바늘을 실감아서 우리가 홀수단에서는 앞걸어를 뜨고 뒤걸어를 떠줬어요. 이제 그럼 짝수단에서는 반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뒤걸어 3개, 앞걸어 3개를 떠주는 거예요. 바늘을 실감고 기둥, 앞 첫 번째 코 기둥을 뒤로 가지고 가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실 끌고 와서 3가닥 중 되면 2가닥, 2가닥. 그런 다음 첫 코에는 단수링 걸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 다시 2번째 기둥 뒤쪽으로 가지고 가서 뒤걸어. 3번째 기둥 뒤쪽에서 가지고 가서. 그래서 기둥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시면 기둥을 이렇게 뒤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둥을 뜨고 이 상태로 뜨기가 어려우면 기둥을 뒤로 당겨주고 뒤에서 이렇게 걸어 올리면 조금 더 무늬를 편안하게 뜨실 수 있어요. 이렇게 뒤걸어 한길긴뜨기 3코 떠줬고요. 이제 앞걸어 떠줄게요. 기둥 앞쪽으로 가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는 좀 보편적으로 무늬에서 좀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뜨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앞걸어 3개. 그럼 이렇게 무늬가 교차가 되면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다시 뒤걸어 하나, 둘, 3코. 뒤걸어 끝나면 앞에 기둥 걸어서 앞걸어 하나, 둘, 3개. 자,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우리가 아랫단에서 떠왔던 뒤걸어 한길긴뜨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대로니까 일단 4단을 끝까지 먼저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교차해서 4단의 마지막 코까지 떠봤고요. 첫 코에 단수링, 걸려있는 코에 빼뜨기 해서 4단을 마무리해줬어요. 자, 이제 그러면 4단, 5단, 6단은 계속 같은 방법이죠. 기둥사슬 한 코 뜨고 밑에 앞걸어 있으니까 뒤걸어로 기둥 가져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단수링 걸어주시고요. 둘, 3코. 뒤걸어 3개 뜨고 이제 2번째
하나, 둘, 셋. 앞걸어 뜨고 다시 뒤걸어 셋고. 자, 이렇게 홀수단 3단, 짝수단 3단을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되는데, 일단 무늬를 내가 몇 단까지 떴나 보실 때 뒤걸어뜨기 무늬로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단에 V자 코 때문에 하나, 둘, 세 단, 하나, 둘, 세 단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단수를 세실 때는 이 뒤걸어뜨기 무늬를 보기보다는 여기 앞걸어뜨기 무늬 하나, 둘, 매듭이 보이죠? 하나, 두 단, 아랫단에서는 하나, 둘, 무늬 3개. 이렇게 앞걸어뜨기로 3단이 모두 다 떠졌는지 확인을 하고 3단이 떠졌으면 기법을 바꿔주시면 돼요. 앞걸어로 진행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뒤걸어뜨기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홀수단, 짝수단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뜬 샘플 기준으로 해서는 이 330mm는 무늬를 하나, 둘, 셋, 4개를 뜨고 마지막 단 마무리 해줬어요. 그런 다음 이 500mm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뜨고 마무리 해줬는데 7개는 높이 때문에 저는 2단만 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여러분들 손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뜨고 마무리할 때 또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작은 사이즈 보틀용으로 하나, 둘, 셋, 4단을 뜨고 5단째, 첫 번째, 두 번째 무늬까지만 만들어서 왔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단까지 뜨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까지 떠주게 되면 마무리단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단을 뜨기 위해서 자, 요 정도 라운드는 덮지 않는 요 정도 높이대로 마무리가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단은 빼뜨기 없이 기둥사슬 한 코 떠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하는 걸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앞걸어뜨기랑 뒤걸어뜨기를 진행을 하면서 편물이 조금 안으로 이렇게 말리는 형태대로 조금 작게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빼뜨기까지 해주게 되면 입구에 넣기가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 상태로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마지막 단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짧은뜨기 36코 여러분들도 뜨고 오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진행을 해줬고요. 그런 다음 빼뜨기는 가짜 코로 마무리 해줄 거기 때문에 돗바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두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바늘은 매듭 없이 쭉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돗바늘 연결해서 첫 번째 있던 짧은뜨기 코에 그대로 바늘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바늘은 내가 원래 있던 코로 나오는데 피코뜨기 하듯이 기둥, 이렇게 앞쪽 기둥까지 넣어서 사슬 한 코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가짜 코의 머리와 사슬 한 코의 기둥이 잘 연결이 되면서 이질감 없이 마무리가 되고요. 꼬리실은 짧은뜨기 기둥 쪽으로 저는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가짜 코로 마무리된 건 웬만하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길게 숨길 필요 없이 대략 3코에서 4코 정도 이동하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단 보틀 커버의 메인을 완성을 해줬죠. 자, 이 상태로 바닥은 원형이지만 휴대폰만 넣어 다닐 수 있는 집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방끈, 이렇게 보틀 커버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저는 좀 길게 떠줬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여름에 좀 사용을 하기 편하고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끈을 길게 이중 사슬뜨기로 떠보도록 할게요. 끈은 대략 100cm 이상 앞쪽에 쭉 이렇게 많이 남겨서 내 몸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 면을 꼬리가 있는 실, 잘려있는 실 쪽으로 놔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매직링 넣어서 사슬을 뜰 수 있는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슬뜨기를 계속 이렇게 할 건데 사슬뜨기를 할 때 이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을 바늘 앞으로 한 바퀴 감싸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가닥이 됐을 때 짧은뜨기 하듯이 실을 빼뜨기, 사슬뜨기 해주시면 돼요. 다시 앞쪽으로 넣고 사슬. 그러면 꼭 짧은뜨기 뜨듯이 사슬이 떠지면서 앞쪽으로 봐도 V자, 어느 쪽 측면으로 보더라도 V자 모양이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이중사슬 끈을 길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얘를 이렇게 계속 감기가 귀찮으면 자, 이렇게 앞쪽으로 놔두고 이렇게 잡고 있죠. 이렇게 잡고 있는 걸 걸고 가져가고 걸고 가져가고 이렇게 떠주셔도 된다는 점. 그래서 요거는 자유롭게 계속 이렇게 감고 떠주셔도 되고, 감고 뜨기가 귀찮으면 잘 잡고 있는 실을 기준으로 감고 가져가고 이렇게 뜨셔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방끈 길이까지 뜨고 마무리할 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끈을 길게 떠서 마무리해 줬고요. 자, 이때 마무리는 앞쪽에 있던 실을 내가 지금 뜨고 있는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꼬리실은 돗바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를 남기고 잘라서 꽉 조여주시면, 자, 일단 여기에서 풀리지는 않지만 짧게 자르게 되면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무리를 해줄 텐데, 마무리는 저는 나무굿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시켜줬어요. 나무굿을 없이 그냥 넣어서 매듭을 넣게 되면 이 매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여기 끈 부분에 연결을 해줄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나무굿을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포인트도 되고 예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무늬와 무늬 사이에 통과. 실가닥 2개 다 넣어서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 꼬리실 하나하나씩 진행을 할게요. 꼬리실 하나에 넣고 굿을 통과. 그런 다음 다시 반대쪽 꼬리실 넣고 굿을 안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굿을 안쪽으로 통과. 그런 다음 얘를 넘겨가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여기 사슬 부분이 나왔을 때 이 꼬리실은 2개를 2번 묶어주는 거예요. 한 번 꽉 묶고 2번 꽉 묶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두면 여기 부분 당연히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나무굿을 올려두고 매듭 한 바퀴 감싸서 매듭 이렇게 해서 한쪽을 완성을 시켜줬어요. 이제 그런 다음 반대쪽을 넣기 위해서 무늬를 6개 건너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건너서 다시 넣는 위치는 기둥과 기둥 사이 넣어주고, 여기는 우리가 꼬리실이 없죠. 그래서 실을 조금 잘라서 돗바늘에 연결시켜서 마지막 꼬리실 쪽에 넣어줄 거예요. 사슬 쪽에. 마지막 사슬 쪽에 이대로 통과. 그러면 양쪽에 꼬리실이 생겼죠. 역시나 나무굿을 하나 넣어두고 반대쪽 다시 하나. 그런 다음 꼬리실 양쪽을 잡아당겨주면 사슬 위쪽으로 갔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여기에도 매듭.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화면에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끈을 조금 짧게 떠줬어요. 자, 이렇게 보틀 커버 포인트가 돼서 완성이 모두 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예쁘게 멋을 주려면 여기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라벨은 이렇게 끼움 라벨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주셔도 예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예쁘게 완성을 해서 이제 올여름 봄이에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예, 산책 나가실 때 하나씩 들고 운동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